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011년이었어요. 미슐랭 가이드가 한국의 맛집을 선정하려고 조사를 다니던 때였죠. 미슐랭 관계자가 대전의 한 빵집에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네 빵집을 미슐랭 가이드에 실어주겠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바로 매장을 서울로 옮기거나 서울에 지점을 내라는 거였죠. 보통의 가게라면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당장 짐을 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빵집 사장님,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우리는 대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서울로 가면 빵 맛이 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심당의 전설 같은 일화죠. 물론 이 이야기가 100% 사실인지 아니면 살이 조금 붙은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대전 시민들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성심당이 걸어온 지난 70년의 행보가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작년 기준으로 성심당의 영업이익이 파리크라상, 그러니까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그 거대 기업의 영업이익을 넘었습니다. 전국에 매장이 수천 개 있는 대기업을 대전에 딱 본점 포함해서 매장 4개 있는 로컬 빵집이 이익으로 눌러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미친 빵집 성심당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빵이 맛있어서? 아니요. 착한 기업이라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브랜딩이 무엇인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는지, 그리고 진짜 장사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95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폐허 속의 대전역 앞입니다. 거기서 한 청년이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찐빵 장사를 시작해요. 창업주 고 임길수 농입니다. 함경도에서 피란 내려온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죠. 근데 이분 장사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하루 종일 찐빵을 파는데 그날 팔고 남은 빵이 있잖아요. 보통은 다음날 다시 팔거나 싸게 팔 텐데 이분은 남은 빵을 전부 역 앞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중요해요. 팔다 남은 찌꺼기를 주는 게 아니라 찐빵을 만들 때 애초에 나눔을 위한 몫을 따로 떼어놓거나 일부러 넉넉하게 만들어서 기어이 남게 만든 다음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당시 빵 하나면 끼니가 해결되던 시절입니다. 대전역 앞에 소문이 났겠죠? 성심당 찐빵 나오는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영 철학이 나옵니다. 바로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겠다는 성경 구절을 모토로 삼은 건데요. 이게 그냥 착한 척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마케팅이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성심당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맛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갈까요? 성심당으로 옵니다. 즉, 기부와 나눔이 곧 생존 전략이자 브랜딩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성심당 DNA의 핵심, 나눔의 경제학입니다. 시간을 좀 더 흘려보내서 1980년으로 가볼까요? 성심당의 운명을 바꾼 빵, 바로 튀김 소보로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사실 튀김 소보로는 실수와 우연, 그리고 절박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에요. 당시에 곰보빵, 그러니까 소보로빵이 인기였고 앙꼬빵, 즉 단팥빵도 인기였고 도너츠도 인기였어요. 2대 경영자인 이명진 대표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소보로빵에 팥을 넣고 튀겨보자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튀기면 소보로가 다 떨어져 나가서 기름이 지저분해지고 모양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묘수를 찾아냅니다. 바로 기름 온도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고 튀기는 시간을 초 단위로 맞추는 거였죠. 그렇게 첫 번째 튀김 소보로가 나왔는데 이게 식감이 미쳤습니다. 겉은 바삭한 소보로가 씹히고 속은 쫄깃한 빵에 달콤한 파당금이 뜨끈하게 들어오는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바사삭 하는 소리가 뇌를 때리는 거죠. 이 빵이 나오자마자 대전은 난리가 납니다. 번호표를 나눠주고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팔려나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융합입니다. 기존에 있던 익숙한 것들, 소보로와 단팥빵과 도너츠를 합쳤더니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가 탄생한 거죠. 혁신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비트는 데서 나온다는 걸 성심당은 1980년에 이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성심당에게도 정말 끔찍한 위기가 닥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2005년 1월 22일 밤이었습니다. 성심당 본점에 큰 불이 납니다. 3층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켰어요. 소방차 수십 대가 왔지만 목조 건물 구조라 불길을 잡기가 힘들었죠. 그날 밤 이명진 대표와 김미진 이사 부부는 불타는 가게를 보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장비, 재료, 장구, 그리고 70년대부터 써온 빵틀까지 다 타버렸으니까요. 이제 끝났구나. 빚잔치하고 정리해야겠구나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가게 앞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퇴직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 테니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말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공장장님이 나섭니다. 사장님, 기계는 다 끄면 되고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우리 손은 멀쩡하잖아요.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무장갑 끼고 잿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쓸만한 집기들을 꺼내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자기 집에서 냄비랑 그릇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이 난 지 딱 6일 만에 성심당은 다시 빵을 구워냅니다. 길거리 가판대에서 찐빵과 튀김 소보로를 팔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대전 시민들이 그걸 보고 울컥한 거죠. 아이고, 성심당 안 망했네 하면서 줄을 서서 사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긴 말이 있어요. 성심당은 불타도 안 망한다. 이게 바로 위기관리의 끝판왕입니다. 사장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회사를 자기 것처럼 사랑하게 만든 조직 문화가 회사를 살린 겁니다. 평소에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고 이익의 15%를 무조건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성심당만의 복지 시스템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자, 이제 좀 더 전략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성심당은 서울에 안 올까? 사실 백화점 바이어들이 성심당 모셔가려고 백지수표를 들고 온다는 소문 파다했잖아요. 실제로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때 일주일 만에 매출 몇 억을 찍으면서 전설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성심당은 굳건히 대전을 지킵니다. 이게 고도의 희소성 마케팅 전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집 앞 편의점에서도 튀김 소보로를 팔고 강남역에도 성심당이 있고 홍대에도 있다면 우리가 굳이 KTX 타고 대전까지 갈까요? 안답니다. 성심당은 빵을 파는 게 아니라 대전 여행이라는 경험을 파는 거예요. 대전에 가야만 먹을 수 있다. 이 강력한 희소성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걸 로컬 헤리티지라고 부릅니다. 지역의 유산이 된 거죠. 이제 성심당 빵봉투를 들고 대전역에 서 있는 게 하나의 인증샷 문화가 됐잖아요. 성심당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대전에 오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성심당에 오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대전이라는 도시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버린 겁니다. 이건 빵집 사장님이 아니라 도시 기획자가 할 법한 생각인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심당의 제품 개발 방식을 보면 정말 집요합니다. 최근에 망고시루 케이크 대란 기억하시나요? 호텔 망고 빙수가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성심당은 망고를 산처럼 쌓아주고 4만 원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사갔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박리담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원가 관리 노하우가 숨어 있어요. 성심당은 과일 농장과 직거래를 하는데 그냥 거래가 아니라 아예 밭대기 수준으로 계약을 하거나 못생겨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도 맛만 좋으면 전량 매입을 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재고 걱정 없어서 좋고 성심당은 싼 값에 좋은 재료를 얻어서 좋고 소비자는 혜자스러운 양에 감동해서 좋고 이게 바로 완벽한 윈윈윈 구조죠.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교황님이 드실 빵을 성심당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셰프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교황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화려한 케이크가 아니라 아주 투박한 키스링이라는
마늘빵과 스콘 종류였대요. 성심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황님의 치즈 스콘이라는 이름으로 스토리를 입혀서 팝니다. 단순히 맛있는 스콘이에요가 아니라 교황님이 아침 식사로 드시고 엄지척했던 그 스콘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성심당 빵 하나하나에는 다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보문산의 메아리, 대전 브루스떡, 순수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심당의 내부 시스템, 즉 사람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성심당은 제빵업계 사관학교라고 불립니다. 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근속 연수가 굉장히 깁니다. 제빵사가 새벽부터 나와서 일해야 하는 고된 직업인데도 왜 안 나갈까요? 바로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심당에는 솜씨라는 사내요리 대회가 있어요. 전 직원이 참여해서 새로운 빵을 개발하고 경쟁합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그 빵이 실제 메뉴로 출시되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거나 승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튀김 소보로도 판타롱 부추빵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빵이 성심당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다는 그 성취감, 그게 직원들을 춤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가족 신문이라는 걸 발행해요. 매달 직원들의 생일, 결혼, 출산 같은 소식을 싣고 사장님의 편지도 싣는 사내 소식지인데 이게 벌써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종이신문이라니 촌스럽다고요? 아니요. 이 아날로그 감성이 직원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소통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심당 본점에 가보시면 2층에 테라스 키친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베이커리 식당입니다. 빵을 사서 바로 위에서 먹을 수 있게 만든 건데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죠. 그리고 여름에 성심당에서 파는 팥빙수 포장 보셨나요? 1980년대에 처음으로 포장 빙수를 개발했는데 녹지 않게 하려고 스티로폼 박스가 아니라 아이스팩 역할을 하는 특수 용기를 고안해냈습니다. 고객이 집에 가서 뚜껑을 열었을 때 매장에서 먹는 것처럼 시원해야 한다는 그 집착, 그 디테일이 지금의 성심당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본질에 집중하세요. 성심당의 본질은 맛있는 빵을 배불리 먹이는 것입니다. 마케팅 기법이나 인테리어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본질은 무엇인가요? 둘째, 로컬을 장악하세요. 세계로 나가기 전에, 전국구로 놀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이웃부터 내 편으로 만드세요. 대전 시민이 인정하지 않는 성심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커뮤니티에서 먼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셋째, 스토리를 만드세요. 실수로 튀겨진 소보로, 불타버린 가게,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 이 모든 것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고난도 멋진 브랜드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세요. 성심당은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닙니다. 기업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정직하게 벌어서 기분 좋게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죠. 빵 하나를 사더라도 아, 나는 착한 소비를 했어 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성심당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서 혹은 경쟁자가 너무 강력해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성심당도 처음엔 밀가루 두 포대였습니다. 불에 타서 전 재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원칙을 지켰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여러분만의 튀김 소보로가 있을 겁니다. 아직 튀겨지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당장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가게를 찾아온 손님 한 명에게 진심을 다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진심이 70년 후 전설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성심당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뜨거운 오븐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끈적하고 영양가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튀김 소보로 같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